안녕하세요.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입니다. 쉽게 이해하는 형사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 피해를 당하면 언제 가장 열받을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 범죄 피해를 당한 그 자체로 되게 화가 나고 열받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이거를 10년 넘게 해오면서 만났던 많은 피해자분들은 범죄 피해를 당한 그 자체가 열받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화가 나지만 그 이후에 사건이 진행되는 게 정말 생각보다 너무 느리고 너무 엉망진창으로 된다, 뭐 이런 점 때문에 많이 화가 난다는 분이 훨씬 많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 법의 그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허탈해지잖아요. 내가 왜 신고를 했을까 막 이러면서 많이 답답해 하시는데요. 뭔가 지지부진하다던가 나라에서 제대로 이 사람을 처벌하지 못한다던가 이런 거에서 오는 충격을 이 형사사법체계라는 곳에서 잡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저지르면 그게 발견돼 가지고 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처벌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절차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한 70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70년이나 이어온 이 제도가 크게 두 번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바뀝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고요. 또 2022년 봄에 막 휘몰아쳤던 검수완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검수완박이라는 말 좀 쓰지 말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애초에 이거 추진했던 분들이 맨 처음에 썼던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말이라서 저도 그냥 편의상 이해하기 쉽게 그 표현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을 뭐 누가 추진했냐,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밤새야 돼요. 예, 그리고 너무 어렵고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그게 뭐 어떤 과정에서 되었건 누가 그걸 했건 간에 지금 중요한 건 뭐다? 피해자한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내가 그런 범죄 피해를 당했으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궁금하시고 알고 싶은 것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이 피해자에게 불리해졌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왜 불리하기만 해요? 유리한 것도 있지 않아요? 막 이런 분들 있을 텐데, 유리한 거 있으면 댓글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저도 정말 너무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 중에 완전히 확실히 범죄다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약간 아리까리한 거 있죠. 이거를 처벌을 해야 돼? 이거를 잘못한 걸로 봐야 돼? 이거는 이쪽에서 또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아리까리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혐의로, 그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처리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그 무혐의로 처리된 부분을 얼마만큼 다시 들여다보거나 다시 헤집어 보거나 좀 다시 살펴보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이 구조가 많이 허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수사의 책임자가 대단히 불분명해졌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을 통해서 이 수사의 책임자, 이 수사가 잘못됐을 경우에, 이걸 엉망진창으로 했을 경우에 누가 그거를 책임지느냐에 대해서 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이 가해자의 죄, 특히 아리까리한 부분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줄어들게 했는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이 되면서 경찰에는 뭐가 생겼죠? 바로 수사 종결권이라는 게 생겼어요. 수사 종결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의 검토 없이 단독으로 사건을 덮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종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2020년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2021년이 되기 전까지는 경찰은 모든 자신이 했던 모든 사건을 다 검찰에 보냈어야 됐어요. 그거를 송치라고 합니다. 예,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는 거고요. 이 사람 내가 막 조사도 해보고 또 여기저기 사건도 파보고 했는데 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불기소 의견으로 의견을 붙여서 송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수사의 책임이 검찰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이거를 다시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쭉 봅니다. 다 보면서 이거를 정말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는지, 기소를 해야 되는지 불기소를 해야 되는지, 재판에 넘겨야 되는지, 아니면은 재판 넘기지 않고 그냥 여기 수사 단계에서 끝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책임을 누가 지고 있다? 검사가 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21년부터 이게 경찰이 자기가 볼 때 이거는 가해자가 죄가 없는 것 같아 이러면 그 사건은 아예 거기서 종결을 하고 불송치, 그러니까 검찰의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송치 결정된 거는 검찰이 아예 들여다도 못 보나요? 그건 아니에요. 불송치 결정이 된 것은 박스에 담겨가지고 저기 검찰청으로 이만큼씩 막 트럭으로 가요. 기록 송부라고 해가지고 기록만 보내줘요. 그러면은 그 기록을 읽고 검찰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 어떤 부분이 괜찮다, 어떤 부분이 아직 모르겠다라는 것들이 좀 드러난 상태에서 사건이 가는 거랑 그냥 나는 이거 죄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보려면 보시오 하고 딱 던져버리는 거랑은 그 다음에 보는 사람이 보는 이 집중도나 그리고 중요도가 많이 달라지게 되죠. 만약에 이게 피해자가 볼 때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죄를 져가지고 내가 이걸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고 했는데 저 사람이 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불송치가 돼요 저 사건이?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그 경찰, 그 불송치 결정을 내린 그 경찰이 일하고 있는 경찰서장에게 서류를 하나 써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입니다. 그래서 그 이의신청서를 내면 그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멱살 잡고 검찰청으로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됐지만 그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나는 이거 반대한다, 이거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의를 받아서 송치했다 라고 해서 이의 송치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굳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다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두 번째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검찰한테 넘어갔을 때 추가로 증거를 내거나 내가 더 하고 싶은 말을 의견을 써내거나 뭔가 거기서 한 번 더 조사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은 불송치가 된 사건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해야지만 이게 또 송치 사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기회가 뭔가 하나를 더 해야지만 열리는,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은 뭐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아서 이의 신청서 같은 거 못 쓰면 어떻게 해요? 예, 할 수 없어요.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굳이 바로잡고 싶으면 꼭 이의 신청서를 써내야 됩니다. 그거밖에 방법 없어요. 법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2022년에 검수완박 입법으로 바뀐 부분이 또 나옵니다. 지금 이의 신청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2021년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부터 2022년도 검수완박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2년 9월 달까지 그 사건들은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소랑 고발 우리 차이 많이 배웠잖아요. 고소는 쉽게 말하면 피해자, 고발은 뭐였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뭔가 범죄를 봤다, 그죠? 아니면 내가 뭔가 들었다. 예. 그래가지고 저거는 좀 문제인 것 같아서 내가 직접 피해본 건 아니지만 이거는 저 사람 처벌받아야 돼, 저 행동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거죠. 예. 고발장을 내서, 그죠? 그래서 그 고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고발인만 있는 사건은 이제 이의 신청 못해요. 2022년 9월부터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됐기 때문에 고발인만 있는 사건은 이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고발인만 있는 사건이 많을까요? 장애인학대 사건 많아요. 동물학대 사건, 예, 자기 스스로 고소장을 내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건들, 이런 거 고발 사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 왜 비리 사건이나 뭐 이런 것도 고발 사건 많고, 그리고 피해자가 좀 불분명한 범죄들 있죠. 뭐 마약 범죄라던가 뭔가 뭐 환경 범죄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고발로 열리는 사건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도 다 이제는 경찰이 봤을 때, 야, 이거는 죄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사건 딱 덮으면 살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영영 없어요.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법이 그렇게 바뀐 걸 어떻게 해요? 지금 그 한 달 만에 그렇게 뚝딱 만들어낸 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면서 고발인만 있는 사건은 불송치 결정 나면 끝이다. 그걸로 다 살릴 방법 없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사건을 그 한 사람, 담당한 경찰만 딱 보는 거랑 뭔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좀 너무 과도하게 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좀 보완하거나 채우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낳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피해자한테 안 좋은 게 아무렇지 않게 막 시행되고 유지될 수가 있냐? 이게 나라냐? 막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왜 지금 되고 있는지를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수사의 책임자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